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아시아 작은 나라에서 온 노견 한 마리가 한 행동이 미국 전체를 들썩이게 했는데요. 미국 연방정부와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이 개에게 훈장까지 수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 언론들이 서로 앞다투어 이 개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모리스입니다. 42살이고 전직 연방 법의학자죠. 지금은 범죄과학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국경 근처 조용한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늘 그랬듯 오늘도 증거와 사실로만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문서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죠.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모리스 박사님, 저희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 아이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그 단어가 귓가에 울리자마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5년 전 UN 연계 프로젝트로 한국에 갔을 때의 기억이 순식간에 떠올랐어요. 소통 실패로 인한 오해, 부당한 언론 보도, 이미지 훼손,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냉기가 감돌았죠. 네, 경찰견 훈련소에서 은퇴 후 미국으로 이관된 개입니다. 청룡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컷이고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선명했어요. 질서 없는 감정의 나라라는 편견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개를 돌볼 여유도 없고,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이 개는 마을에서 이미 위험한 개로 낙인 찍혀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했죠.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 개가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마을 주민들이 안락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박사님이 일시적 법적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법과 규칙, 그리고 증거, 이것들이 제 삶의 근간이었죠.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판단, 그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만 맡겠습니다. 다음 날 청룡이 제 집에 왔습니다. 중형견 크기의 붉은 갈색 털을 가진 개였어요. 그 눈빛이 처음부터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깊은 눈빛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온 청룡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저를 지켜봤어요. 짖지도 않고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있었죠. 어쩌다 한국에서 온 개까지 맡게 되었을까? 저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첫날 밤, 저는 청룡과 최대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담요와 물그릇을 놓아주고 제 방문을 닫았죠. 하지만 밤중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갔을 때 청룡은 제 방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소리 없이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물었지만 청룡은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불편함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희미하게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낯설고 복잡한 감정과 비슷했어요. 너도 그 나라처럼 이해하기 어렵네. 청룡에게 말했지만 사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몇 주 동안만 함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엔 다시 제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청룡의 존재는 제가 오랫동안 봉인해두었던 무언가를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청룡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특히 뒷마당 울타리 쪽을 집중적으로 응시했죠. 가끔은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했습니다. 뭘 보는 거야? 창밖을 살펴봐도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산책 시간에도 청룡의 행동은 독특했습니다. 매번 같은 경로로 걷길 원했고 특정 공터의 골목에서는 항상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경찰견 출신치고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훈련받은 개 치고는 너무 이상하게 구는구나. 목줄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동물 행동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는 청룡의 행동이 사고 후유증일 수 있다고 했어요. 과거 경찰견 생활에서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는 했지만 솔직히 그다지 신경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임시 보호일 뿐이에요. 곧 다른 가정으로 갈 테니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어요. 슈퍼마켓에서 만난 이웃 주민은
공공연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게는 위험해 보여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지나갈 때면 너무 뚫어져라 쳐다봐서 무서워요. 청룡의 행동은 사실 공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개는 짖고 뛰어다녀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을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위험한 동물 관리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청룡에 관한 회의라는 것을. 모리스 박사님, 그 개가 언제까지 마을에 있을 예정인가요? 마을 대표가 물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아마 몇 주 정도 더 걸릴 거예요. 여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근처에서 그 개를 산책시키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평소에 저라면 이성적으로 대응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청룡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룡은 위험한 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이것은 편견일 뿐이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청룡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 걸었습니다. 마치 제 감정을 느끼기라도 한 것처럼요. 널 오해하는 기분이 어떤지 알겠다. 청룡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나라에서 그랬으니까. 다음 날부터 청룡의 행동은 더 강렬해졌어요. 울타리 방향으로 짖는 횟수가 늘었고 공터 골목에서는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저는 그저 사고 후유증 정도로만 여겼어요.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만난 옆집 아주머니는 제게 경고했습니다. 저게는 뭔가 이상해요. 밤에 창문으로 보면 계속 울타리 쪽을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어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중이에요. 변명처럼 말했지만 내심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청룡은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였어요. 창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울타리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결국 손전등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청룡도 제 곁을 따랐죠. 울타리 근처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룡은 특정 지점을 계속 냄새 맡았어요. 손전등을 그 지점에 비추자 희미한 발자국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정말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거니? 청룡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청룡을 단순한 한국에서 온 개가 아닌 하나의 존재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청룡에게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앤더슨 부인과 그녀의 딸 샬롯이었어요. 샬롯은 12살로 항상 조용하고 수줍은 아이였습니다. 모리스 박사님,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앤더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엄마 뒤에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청룡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개가 저를 지켜줬어요. 샬롯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학년 아이들 몇 명이 샬롯을 둘러싸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종종 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청룡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을 산책 중이던 청룡이 제 손을 빠져나가 샬롯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저는 산책 중에 청룡이 갑자기 줄을 빠져나가서 놀랐어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치신 건 아니죠? 앤더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드리러 왔어요. 그 개가 우리 딸을 지켜줬어요. 샬롯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청룡은 소리 없이 가해자들 사이를 가로막고 샬롯 앞에 서서 그저 아이들을 바라봤을 뿐이라고 해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아이들은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 개는 정말 특별해요. 제가 울고 있을 때 다가와서 제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그리고 샬롯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앤더슨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샬롯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오늘처럼 누군가 그 아이를 지켜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룡은 제 곁에서 조용히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평온했습니다. 샬롯이 조심스럽게 청룡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청룡은 고개를 살짝 기울여 샬롯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친구가 되었어요. 샬롯이 미소 지었습니다. 앤더슨 부인과 샬롯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청룡은 제 발치에 앉아 함께 밖을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이상한 녀석이구나. 청룡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훈련받은 경찰견인데 왜 하필 샬롯을 도왔어? 물론 청룡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청룡은 샬롯의 외로움을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제 외로움을 알아본 것처럼요. 다음 날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만난 이웃들이 청룡에 대해 물었고 몇몇은 직접 다가와 청룡을 쓰다듬기도 했어요. 샬롯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개가 정말 샬롯을 지켜줬다면서요? 놀랍네요. 약국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개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청룡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청룡과 함께 평소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공터골목에 도착했을 때 청룡은 여전히 멈춰서서 주변을 경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청룡의 행동을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닌 무언가를 감지하는 신호로 보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보고 있는 거니?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뭔가 위험한 게 있어. 청룡의 눈을 따라가 보니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공방이 보였어요.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청룡은 단순히 훈련된 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룡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어요. 어쩌면 저도 한국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나라의 감정만을 보고 그 이면의 판단과 지혜는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공방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귀중한 공예품들과 현금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단서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CCTV도 없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청룡이 매일 울타리 쪽을 주시하던 것, 그리고 공터 골목에서 항상 멈춰 서던 행동,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경찰관을 붙잡았습니다. 제 집 뒷마당 울타리 근처를 조사해 보셨나요?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요청에 따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청룡도 우리를 따라 울타리 근처로 갔습니다. 바로 그곳. 청룡이 계속 짖던 지점이었죠. 자세히 살펴보니 희미한 흔적들이 보였어요. 누군가 울타리를 넘어 마당에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이 뒷길은 공방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여기 발자국 흔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 길을 통해 왔다 갔군요. 그리고 공터 골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CCTV가 없었지만 바로 옆 가게의 CCTV가 골목 입구를 부분적으로 비추고 있었어요.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건 며칠 전부터 수상한 인물이 골목을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사전 답사였군요. 범인이 미리 경로를 확인한 거예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청룡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군요. 청룡은 범행 이전부터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훈련된 경찰견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요? 며칠 후 청룡이 감지한 쪽의 CCTV를 통해 범인이 잡혔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개가 도둑을 예견했다는 뉴스는 지역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청룡은 하루아침에 마을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 개는 정말 특별해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네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청룡이 인정받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청룡의 신호를 무시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청룡과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역 뉴스에서는 청룡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영웅견이라는 제목이었죠. 한국 경찰견 훈련소 출신의 진돗개 청룡이 마을을 지켰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뛰어난 지능과 충성심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진돗개, 그 단어를 처음 제대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청룡을 그저 한국에서 온 개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청룡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특별한 존재였어요. 뉴스를 보며 문득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 것을 제 관점에서만 바라봤어요. 소통의 어려움을 그들의 무질서함 탓으로 돌렸고 감정 표현의 차이를 비논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룡을 통해 보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청룡이 조용히 제 옆에 다가와 누웠습니다. 그의 따스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청룡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들었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청룡을 거실 소파에서 재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임시 보호 같은 말은 의미가 없었어요. 청룡은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에서 진돗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넘쳐났어요. 청룡에 대해, 그리고 그가 온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로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능과 판단력, 그리고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특징입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로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능과 판단력, 그리고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특징입니다. 글을 읽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룡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단순히 훈련된 경찰견이 아니라 깊은 충성심과 판단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진돗개의 역사, 훈련 방식, 한국에서의 문화적 중요성까지 모든 정보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진돗개는 오직 한 사람을 지킨다더군요. 도서관 사서에게 말했어요. 사서 여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 마을에도 한국인 가정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길 진돗개는 가족에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스럽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청룡은 왜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선택했을까요? 제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별로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집에 도착하자 청룡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청룡아, 그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가 나를 선택했구나. 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청룡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김유곤 씨 가족이었죠. 청룡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동반자죠. 청룡을 보며 김유곤 씨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진돗개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외국인인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했네요. 진돗개는 보통 한 사람만 따르는데요. 아마도 제가 운이 좋았나 봐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청룡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운이 아닙니다. 진돗개는 사람의 본질을 볼 줄 알아요. 이 개는 당신의 내면을 보았을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면을 본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당시 저는 한국 사람들의 감정적 측면만 보고 그 이면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청룡을 처음 만났을 때 그저 위험한 개로만 판단했던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뉴스에서 본 진돗개에 관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돗개는 그 나라에서 상징적인 존재이며 충성심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달음처럼 번졌어요. 그 나라에서 상처받았던 나, 지금은 그 나라의 개를 믿고 있다. 이 아이러니가 제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청룡을 바라보니 더 이상 한국에서 온 개가 아닌 단순히 청룡으로 보였습니다. 국적과 출신지를 넘어선 하나의 생명체로요. 그리고 문득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린 제 좁은 시야. 청룡은 제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청룡이 제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임시보호라는 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청룡은 이미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에는 청룡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마을 의회 의원인 톰슨 씨는 계속해서 청룡의 존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험한 개는 마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절차가 끝났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해요. 그가 마을 회의에서 주장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차분하게 법적 근거와 논리를 들어 반박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청룡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 개가 실제로 무엇을 했다는 건가요? 톰슨 씨가 반문했어요. 순간 마음속에서 뜨거운 에너지가 솟구쳤습니다. 제가 그토록 중요시하던 증거와 사실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증거요? 샬롯을 보호한 것, 도둑을 예견한 것, 이런 건 충분한 증거가 아닌가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회의장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샬롯의 어머니인 앤더슨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제 딸은 학교 폭력으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하지만 청룡을 만난 이후로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치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엄청난 변화예요. 이어서 공방 주인인 마이클스 씨도 발언했습니다. 제 가게가 털릴 뻔했을 때 청룡이 보낸 신호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청룡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죠.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라는 말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 역시 한국에서 무언가를 듣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청룡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청룡이 여기 남기를 원합니다.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요. 톰슨 씨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마을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모리스 박사님, 마을 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청룡은 공식적으로 마을의 수호견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이제 법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수호견. 청룡이 처음 왔을 때 위험한 개라는 딱지가 붙었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청룡과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었는지. 단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바라보기만 했다면요. 청룡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소통이었습니다. 몸짓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전하는 메시지. 한국에서도 그랬을까요? 제가 듣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었어요. 5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그 안에는 제가 받았던 선물들,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한국인 동료가 준 편지였어요.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곳곳에 문법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오류들이 소통의 실패로 보였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당신의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언제든 다시 방문하세요.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소통의 실패는 어쩌면 제 마음의 벽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청룡이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이제 알겠니?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청룡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어. 밴쿠버 컨퍼런스의 초대장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 진실을 찾는 여정이라는 주제의 강연자로 초청받은 거죠. 아마도 청룡과 제 이야기가 지역을 넘어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법의학 분야의 강연은 수없이 해왔지만 이건 달랐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였죠. 하지만 청룡을 바라보니 이 경험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밴쿠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강연 원고를 썼어요. 처음엔 진돗개와 함께한 경험에 관한 객관적인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일수록 더 깊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연장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청룡은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했기에 마을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연사는 레이첼 모리스입니다. 전직 연방 법의학자이자 현재 범죄과학 자문가로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무대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한 원고를 제쳐두었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평생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살아왔습니다. 법의학자로서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주관보다는 객관을 중요시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그곳에서 겪었던 오해와 상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청룡이 제 삶에 들어온 이야기, 그가 어떻게 마을을 지켰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제 마음의 벽을 어떻게 허물었는지 말했죠. 제가 한국에서 얻은 상처는 사실 소통의 실패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문화적 신호를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 관점에서만 해석했죠. 질서 없는 감정의 나라라고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청룡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언어보다 먼저 도착한다는 것을요. 청룡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목이 메어왔지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개가 내게 보여준 건 내가 한국에서 잃었던 진심이에요. 제가 편견의 벽을 쌓아보지 못했던 그 진심 말이죠.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감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나눴어요. 진심은 언어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나는 한국의 진돗개에게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느끼려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무대 뒤로 가서 잠시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밴쿠버에 사는 한국인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다시 한번 문화적 간극을 넘어서는 진심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청룡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거예요. 강연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메일함은 세계 각국에서 온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쁜 소식은 한국의 동물보호단체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진돗개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5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청룡을 껴안았습니다. 그의 따스한 체온이 제게 전해졌어요. 고마워, 청룡아. 내가 내게 가르쳐준 건 단순한 교훈이 아니야. 삶의 방식이었어.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청룡과 함께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룡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청룡을 만나기 위해 제 집 앞으로 모여들었고 어르신들은 산책 중인 청룡을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청룡을 가장 못마땅해 했던 톰슨 씨조차 이제는 청룡에게 간식을 주곤 했어요. 저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이성적인 판단만 중시하던 법의학자에서 이제는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자문일에서도 더 넓은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한국과의 관계였어요. 한국동물보호단체의 초청을 받아들여 진돗개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열린 마음으로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진심을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5년 전의 상처는 이제 아름다운 배움의 흉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마을에서 청룡의 날이라는 작은 축제를 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청룡 그림들이 마을 광장에 전시되었고
공방에서는 청룡을 닮은 작은 기념품들을 만들어 판매했어요. 저는 청룡과 함께 마을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이제 조용한 하루 속에서 난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청룡은 제 발치에 조용히 누워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의 붉은 갈색 털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때 샬롯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이제 샬롯은 더 이상 수줍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청룡을 부르며 달려왔죠. 모리스 박사님, 오늘 학교에서 청룡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모두가 정말 좋아했어요. 샬롯이 청룡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마을 전체를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샬롯의 맑은 눈을 보며 대답했어요. 맞아.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을지도 몰라. 아이들은 청룡과 함께 뛰어놀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청룡은 제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 삶의 교훈이자 깨달음이자 치유였습니다. 햇살이 기울어가며 청룡의 눈동자에 반사되었어요.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제 안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청룡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때로는 가장 큰 진실이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청룡은 그렇게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을이 점점 저물어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청룡과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저녁의 서늘한 공기가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청룡도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청룡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지? 청룡은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한 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심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도착한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항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